공급과 공급 함수, 수요 쪽에서 배우신 내용들도 여기서 동시에 같이 점검을 해보시게 됩니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 균형 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걸 기본으로 잡으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게 선풍기죠. 선풍기고 문제에서 뭐 에어컨 시장 이런 게 등장하기 때문에 시장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1번 대체제인 에어컨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에어컨의 수요가 증가하면 대체 관계입니다. 대체 관계라면 선풍기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죠. 선풍기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이 발생하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정답은 벌써 1번으로 도출이 되었죠. 2번 대체제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했다. 자, 에어컨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에어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에어컨의 수요가 줄죠. 에어컨의 수요가 줄면 대체제잖아요. 대체 관계인 선풍기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3번 여름 날씨가 무척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다. 간단하게 볼 수 있죠. 날씨가 더워지면 선풍기고 에어컨이고 관련된 상품들은 모조리 더 많이 팔리게 될 테니까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생깁니다. 가격이 오르겠죠. 선풍기 물품세가 인상되는 4번 케이스입니다. 선풍기에 물품세가 인상이 된다면 이 물품세라는 건 기업 차원에서는 비용이고요. S곡선의 세로축의 가격이 의미하는 건 기업의 마지널 코스트,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라고 하죠.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증가할 때 늘어나는 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세가 증가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 만큼 비용이 커지는 거겠죠. 따라서 가격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자체가 증가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므로 따라서 선풍기의 물품세가 인상되면 S곡선의 상방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곡선의 상방이동이라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교점이 위쪽에 위치하니까요. 5번 최근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하락하였다. 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열등제의 경우는 소득이 하락할 때 오히려 열등제라면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제는 소득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열등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제화니까 소득이 감소할 때는 오히려 소비량이 증가하는 반대 방향으로 생산량의 변화, 소비량의 변화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가격이 상승하죠. 따라서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적제와 X제의 개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X제 생산의 기술 진보 이후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했다는 의미는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 공급 곡선이 아래로 이제 1 델타 1 그러니까 1만큼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전체 균형을 먼저 도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까다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개별 수요 함수가 P 7 마이너스 Q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면 이런 소비자가 지금 현재 10명인 거거든요. 그럼 10번 적었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냥 합치세요. 그러면 10P는 70 마이너스 10Q가 되는데요. 이 작은 소문자 Q가 바로 한 사람당 소비량을 의미하게 되니까 이 10Q가 바로 전체 수요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제 전체 수요 곡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D는 위치 바꾸면요. 70 마이너스 10
P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공급자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는 2 플러스 Q입니다. P는 2 플러스 Q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15명이 있다고 하죠. 이게 15번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모조리 그냥 합쳐 주세요. 그럼 15P 그리고 15이니까 30, 15이니까 15Q가 되는데 이때 Q는 그 공급자 한 명 기준으로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 만들면 15명이면 15개가 나오죠. 이게 바로 전체 Q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QS로 정리를 한다면 이제 15P 마이너스 30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XJ 생산의 기술 진보 이후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을 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건 MC가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을 하자면 제가 계산까지 지금 똑같이 해보겠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 수요 곡선과 이 수요 곡선과 이 공급 곡선이 있을 거라고요.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떨어지게 되면 S 곡선이 정확히 1만큼 하방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새로운 균형만을 물어봤다면 P로 정리된 수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P로 정리된 수식이 있을 텐데요.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개개인별로 P는 MC를 말하는데 생산비가 1 줄어들었으니까 P는 1 플러스 Q 이거를 15번 합친 게 바로 이 노란색 곡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15명이니까 똑같이 15명 있다고 생각하시고 15P는 15 플러스 15Q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바로 새롭게 바뀐 공급 곡선이라면 QS 닷은 15P 마이너스 15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아마 우리에게 나중에 출제가 될 때에는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두 개의 교점을 다 물어본다면 둘 다 정석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둘의 교점을 물어본 거잖아요. QD 원래 거 그다음에 바뀐 거 둘의 교점만을 물어봤으니까 이 둘을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이 교점에서 가격도 구할 수가 있고 균형 거래량도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답을 보니까요, 막 소수점으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아주 딱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가 봐요. 자, 제가 간단하게만 도출을 좀 해볼게요. 빼면 25P가 보이고 빼면 85가 보이니까 자, P는 25분의 85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곱하기 4 그럼 100분의 84 320 340 예, 3.4가 나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빨리 푸는 법 정도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맞죠. 예, 저는 이제 나중에 그 뭐 좀 더 문제풀이 중심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이런 풀이 빨리 하는 방법들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령은 없어요. 연립방정식을 풀어 가시는 것이고 여기 지금 기입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소요 시간도 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